자,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점이 네. 궁금하세요? 저는 양천구에 사는 김혜자라고 하는데요. 네. 다름이 아니고 집을 네. 매매를 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한 2, 3억이 여유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1가구 1주택도 이제 안 되는 상태죠. 매매를 했으니까. 근데 어디에다 투자를 해야 될지 좀 이제 나이가 먹어가니까 네. 그래서 좀 상담 좀 받고 싶고 네. 또 제가 지금 양천구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뭐 위치는 상관없다 하더라도 근거리에 있는 신월동 쪽하고 네. 신정동 뉴타운에 네. 지금 빌라 같은 게 너무 많이 상승을 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면은 좀 그거 가지고 어디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좀 추천 좀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아파트를 매도하셔서 한 2, 3억 정도 금액이 있으시고, 네. 네, 이제 주변을 좀 둘러보신 거군요. 네. 그렇죠? 목동에 거주는 하셨고, 신월동 네. 이런 쪽 지금 보셨는데 분위기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양팔석 전문가님 바꿔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네. 지금 쳐다보는 게 사람은요. 네. 늘 자기 거주지 중심으로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게 되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당연합니다. 목동의 아파트를 팔아서 지금 무주택자가 되셨나요? 그러면? 네. 그럼 네. 거주를 하셔야 되겠네요. 옮기시면은. 네, 거주할 것 빼고 좀 거주할 지금 거 빼고 2, 전세로 3억 여유가 현재-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추천할 때가 많습니다. 네. 자, 보셔요. 네. 지금 서울에 투자처라고 하는 것이 어딘지 혹시 지금 나는 가장 돈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네. 돈이 여유가 좀 있다고 하면 어디에 지역에 투자하고 싶으세요? 저는 마포 합정동 쪽을 생각은 하는데 그거 갖고는 감히 생각이 들어서요. 예. 요 마포 합정동이요. 네. 네, 마포 합정동에 투자하고 싶다. 네. 자, 그런데 내가 보니까 돈이 부족하다. 네. 요거는 이제 아파트 중심으로 그런 거죠? 아니요, 빌라라도 좀 앞으로 이제 조금 전망을 본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보고 싶거든요. 어떻게 찾아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네. 이 지역 같으면은 네. 2억에서 3억 정도의 금액이면은요. 네. 새로 모아타운이 개발되는 여기서 잘 고르면 물건들이 있다고 봐지거든요. 네. 이제 사업성이나 사업 속도는 조금 각자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네. 2, 3억 정도면은요. 네. 만약에 10년을 투자한다. 네. 10년을 투자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이라고 하시면은요. 네. 저는 네. 용산도 가능하고요. 네. 용산 어느 지군주는. 용산도 이거 이제 요거는 별도로 세미나에 오셔요. 네, 그러면 네.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시든가 이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네, 용산도 가능하고 네. 또 10년이라고 하면은 저는 이제 네. 3년에서 5년 내지는 7년일 때는 부족하지만은 이 강남도 일부는 가능해요. 강남도 일부가 가능하다. 3억 정도면은 네. 이것이 그러면 나는 너무 기다리는 게 싫어. 그렇게 되면은요. 강북으로 조금 넘어가서 볼 수 있고 강동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 네.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지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이왕 옮기는 거 네. 바로 상급지로 옮겨야 되겠다. 나는 아니면 차 상급지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시면요. 네. 길게 볼 때는 용산이나 또 강남 같은 데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합정동 주변 지역 당연히 가능합니다. 네. 이렇게 되니까 지금 한번 이거 세미나에 한번 오셔요. 오셔서 네. 자세하게 대신 선택과 네. 집중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그냥 전문가들이 권한다 그래서 그냥 덜컥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네. 본인들이 또 판단해보고 공부를 해서 실력을 배양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서로 눈높이가 맞아야 성공 투자가 되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공부하시면서 또 방송국에 꾸준히 전화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가 매매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급해져 갖고 그럴 수는 지금 있어요. 그래서 신월 7동을 한번 봤어요. 신월 7동은요. 네. 제가 자, 우리 이렇게 봐요. 자, 이쪽 주변 지역들이 목동 지역이라고 하는 이 아파트 단지 이거를 빼고는 실제로 이 신월 지역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게 무엇이죠? 비행기. 빌라들이 문제가 됐던 게 이 네. 화곡동이 네, 문제가 네. 됐던 거죠. 아, 네네. 화곡동 지역의 역전세난의 주 진원지잖아요. 네. 이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어떻게 돼요? 현재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값이 일반적으로 신월 뉴타운 빼고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은 아주 저렴해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화곡동 지역이나 신월동 지역 같은 데는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자제해 네. 주셨으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네. 이왕이면 네. 나는 이렇게 중하급지로 갈 게 아니고 네. 나는 차상급지나 아니면 네.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여유 자금입니다. 이 정도면은 실제로 하남 그렇습니까? 화곡동이나 이런 지역은요. 네네네. 그냥 몇 천만 원 단위로도 충분히 투자를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좀 있어요. 아,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더 네. 심사숙고하시면서 좀 네.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걱정 마셔요. 좀-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네, 그리고 한번 대신 드리겠습니다. 신중하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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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한 판단하시기를 또 응원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이어가 볼게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실까요? 저는 그 오피스텔 투자를 좀 하려고 알아보다 보니까 네. 양재역 1, 2번 출구 거기가 아마 한전 그 건물 옆인 것 같은데 네. 여기 오피스텔이 하나 있는데 네. 가격은 한 4억 정도 가는데 이제 세를 차내 한 110만 원 정도 이렇게 가능하다고는 하거든요. 네. 주변에 물어보니까 오피스텔들은 다들 뭐 투자를 하지 말아라 이런 쪽이 의견이 좀 많은데 저 개인적으로 좀 알아보니까 이쪽에 경부고속도로 지하 사업이라든지 양재역 일대 역세권 개발 사업 생각하면 나중에 또 투자 가치도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좀 고민이 돼서 방송 보다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아,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많이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신 것 같아요. 네네. 마음에 드시는 것 같은데 양재역 역세권의 오피스텔입니다. 분위기 어떤지 저희 양팔숙 대표님 바꿔드릴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오피스텔을 투자하는 목적은 안정적인 월세를 받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그렇죠. 보통 차익형의 대표가 이제 오피스텔이고 또 여기는 강남이다 보니까 궁실 없이 월세가 쭉 잘 나가서 일단 여기를 보고 있거든요. 차익형의 거기가 오피스텔이 아니고요. 수익형의 대표 주자가 오피스텔입니다. 말 중간에 네, 끊어서 수익자. 죄송합니다. 그런데 안정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제 주변의 교통 여건이라든가 일자리가 풍부한 이런 자리 주변 지역에는 이제 저렴한 오피스텔을 내가 잡을 수 있으면 당연히 월세 안정적으로 받을 수가 있으세요. 네. 자, 문제는 수익률이에요. 이 조금 아까 지금 뭐 한전부지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그 옆에 그 한전 강남지사가 큰 게 있어서 네네. 그 옆에 오피스텔이거든요. 여기 옆에 오피스텔이 몇 개가 있죠. 예, 오피스텔이 몇 개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피스텔이 뭐 많습니다. 이쪽 여기 서초 트라펠리스 안에도 오피스텔이 또 있어요. 아파트지만은 이렇게 있는데 이 주변 지역에 오피스텔이 여러 곳 이제 포진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보셨다는 거잖아요. 오피스텔을. 네네. 네, 오피스텔이 지금 금액이 보통 얼마예요? 보통 4억대 정도 가는 것 같아요. 4억. 그러면 월세는요? 이랬을 때 보증금 보증금 천에 한 110 정도 가능하다고 그러고요. 얼마요? 보증금 천에 월세 110만 원 정도. 110 곱하기 12를 하게 되면 1년에 한 1,35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400만 원 정도. 네. 자, 1,400만 원 정도에 4억을 투자해서 하게 되면 수익률이 얼마인지 혹시 1,500만 원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2%도 안 되는 수익률이에요. 1.7%, 1.5%에 만족하셔요?
멋있죠. 그냥 볼 때는 100만 원이 넘게 나오니까 괜찮겠다 생각이 되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중간에 뭐 중개사무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중개 수수료도 발생하고 또 소득이 일정 부분 1,20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은 세금도 또 내셔야 돼요. 이 부분을 감안하면 실제로 이 수익보다 떨어지거든요. 그럼 자, 1% 초반인데 4억을 투자해서 1% 초반에 만족한다.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대출을 좀 활용하고 어쩌고 하면은 조금 수익률은 올라갈 수 있겠지만은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으로는 제가 볼 때 잘 선택을 하셨어. 이쪽 같은 경우.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이런 무엇보다도 차익형이냐 수익형이냐가 중요한데 지금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시죠? 네, 이제 50대 중반 정도 됩니다. 50대 중반.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는 시기는 하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양재역 좋습니다. 양재역이 앞으로 GTX 그리고 이 양재역 주변의 서초구청 자체가 이제 바로 공간혁신구역으로까지 지정이 돼서 그야말로 화이트존이거든요. 여기가 상당히 개발 잠재력이 굉장히 높고 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과세무로 해서 18만 평의 정말 공원이 생기는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은 걸어서 그냥 한강까지 갈 수 있는 이런 지역인데 아주 좋습니다. 좋기는 좋은데 여기보다는요. 저는 이왕이면 이 주변 지역에 이 주변 지역들이 지금 현재 여기는 아니고 이 주변 지역들도 지금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이쪽 지역들이 여기에는 모아타운 움직임이 있어요. 모아타운 움직임이 있으니까 여기에 오피스텔이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좋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보다는요. 저는 빌라, 다세대라고 하는데 여기에 투자를 하세요. 투자를 하면 실제로 저 가격대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여기는 월세는 비슷해요. 월세. 자, 그러면 오피스텔과 빌라가 있다. 그러면 오피스텔은 실제로 용적률이 일반적으로 보면 지금 보시고 계셨던 오피스텔 또한 마찬가지로 용적률이 기본적으로 500%가 넘어서 재건축이 거의 힘들어요. 저 도곡동에 있는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도 용적률이 900%인데 실제 재건축이라는 게 힘들다 보니까 가격 상승의 여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거든요. 빌라는 요거는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은 200%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개발이 될 때는 그 기대 가치가 더 커져요. 즉 뭐냐면 수익률은 같다. 그렇다면은 차익에 대한 가치는 전혀 달라요. 차익에. 이렇게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요 주변 지역을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조금 길게 보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북쪽으로 와도 좋다. 늘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소개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반포동, 논현동 이런 지역들도 결코 나쁘지 않다. 이쪽 지역들이요. 상당히 괜찮고 또 역삼동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있으니까요. 이 보시면은 월세도 탄탄하게 나오면서 또 수익이 받쳐지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역들 한번 제가 추천드리는 지역들이 여기 그리고 어떤 지역이냐 보시면은 여기 지역 바로 이제 이런 지역들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으세요. 보면은 실제 투자금은 많지 않으면서 수익률은 탄탄하고 최소한 수익률 자체가 3%가 되거든요. 오피스텔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높으면서 장래에는 이제 개발이 진행이 될 때 아파트 입주권으로 전환이 가능하니까 강남에 만약에 아파트 입주권이 됐다. 그러면 최하 15억에서 20억은 수익을 보실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50대가 이제 넘어가서 할 때는 이렇게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좀 더 현명하고 좋을 것 같아요. 안정적이면서. 그러니까 강남에 투자를 하셔서 실패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렇게 신중하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좀 별도로 또 방송국으로 전화를 주셔요.
빌라 쪽 투자는 또 세미나도 한번 좀 참석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공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공부를 하셔야 돼요. 네. 아까 제가 초에 서두에 인사말 할 때 했잖아요.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저희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의 양팔석 전문가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